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북한 진행 시간의 강력입니다. 오늘은 탈북자 출신 월간조선 정광석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호가 또 나왔네요.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여기 보니까 해킹. 네. 한국 사드 배치 막기의 계약자인 럭키드 마틴사 해킹 공격도라고 쓰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일단 이게 FBI 문건을 입수를 해가지고 한 건데, 이번에? 예, 그동안 북한이 이제 그 정말 다양한 곳에 해킹을 했잖아요. 네네. 해킹 좀 했는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니 픽처스, 그 저 인터뷰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네네네. 네, 그걸 만든 소니 픽처스든가 이제 여러 은행들을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과정과 그걸 또 수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해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18년도 9월에 미국에서 이제 북한 해커로 지명한 박진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해커 박진혁이라는 사람에 대한 형사 고발과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거를 작성한 자료인데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있어요. 해커들이 이제 북한의 해킹 기술이라던가 어떤 것들을 해킹했는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이제 수년간 북한 해커들이 중국에 나와서 이제 그 해킹 작업,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걸 했는데 정말 광범위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또 미 국방부 하청업체 이제 소니 그러니까 럭키드 마틴사 미국 하청업체, 국방 하청업체 이런 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에 해서까지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정치 자금을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정치 자금이나 그런 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위장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북한 군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군에서 위장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조선 엑스포라는 저기예요. 근데 이 조선 엑스포가 만들어지기는 한국하고 합작 회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자상거래 및 여기 보면 복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남북이 합작한 회사라는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합작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얘네들이 저런 해커들의 본거지가 되는 건데, 조선 엑스포 자체는 이제 근거지는 중국에 있죠. 중국이나 다른 데 있긴 한데, 이제 이 회사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해외 그런 바이어들이나 이런 그 상대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공식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해킹에 대비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돈을 받아왔는데, 이제 받아오던 회사가 이제 해킹 당한 곳의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까 조선 엑스포 IP 주소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FBI가 이제 얘네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전 세계 막 각 은행들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해킹을 했다라는 나와 있어요. 야, 이게 결국 위장 회사네요. 그렇죠. 네, 거의 우리로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 같은 위장 회사. 본인들은 정말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뒤로는 이제 해킹을 하는 거 해커들을 이제 해커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그럼 박진혁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엑스포, 여기 중국 회사에서 결국은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조선 엑스포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국에 나와서 북한에서 나와서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본명에 신기하게 얘들은 참 그런 게 본명으로 쓰면서 이제 해킹을 진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본명 그대로 쓰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게 박진혁이 조선 이레타 이 회사 고객 중 일부 뭐 북한 프로그램 고용한 사실을 알려졌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박진혁이가 이제 조선 엑스포에서 공부를 한 거가 드러난 거죠. 박진혁이 이 사람이 무슨 중국에 체류를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정이랑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럼
계정 자체에도 자기 본명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쵸.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계정 자체도 얘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일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 고객들한테 팔아먹고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이 다른 IP 주소를 사용하면서 저기 그 해킹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건데 다른 여기 보면 이제 김현우라는 이름도 나와요. 여기 보면 근데 김현우라는 이름은 이제 얘들은 이제 가짜 이름이고 가짜를 만들어서 쓴 이름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박진혁이라는 얘는 자기 본명을 사용해서 이제 그 해킹 시도를 한 거죠. 참 신기해요. 그럼 해커들이 이게 공격 네.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보면 이제 한 1000여 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그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인터넷이나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문제 이런 거죠. 간단 설명드리자면 그 페이스북,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먼저 그 공격할 대상을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공격할 기업이나 예를 들어 소니픽처스라 하면 소니픽처스에 다니는 누군가를 한데 친구 신청을 해요. 이 사람한테 친구 신청해가지고 그 친구로 신청이 되면 그 여러 가지 막 그런 거를 쪽지도 보내고 막 이런 거 보내. 이 사람이 관심을 끌만한 거, 관심을 끌만한 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데 특정 개인이나 이제 그런 그 퇴사들한테 계속 그런 메일을 메일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려준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이나 이런 걸 이제 돼가지고 클릭하게 이 사람이 들어가 보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그 어느 순간에 모르게 컴퓨터에 저장되고 그게 이제 그 저기 퇴사로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정말 치밀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좀 시간을 공을 들여요. 공을 들여서 어떤 경우까지는 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 그 고용주나 이게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 한데 이제 그 회사 사장한테 또 메일을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라는 거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보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이 자기 뭐 가짜 이름 쫙 쓰는 거 쫙 쓰고 뭐 이렇게 그 도메인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끔 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 문서 파일 자체를 열어보면 이제 그게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게끔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니까 911T로 원고하면서 소니 픽처스 협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일단 이게 소니픽서스를 하게 된 이유가 인터뷰라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터뷰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을 주제로 이제 만약 김정은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저기 미국의 CIA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김정은과 이제 뭐 그런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암살 시도도 있었고 암살하는 하려는 장면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인터뷰를 하러 들어간 거죠. 김정은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하는데 이 제작한 데가 소니픽처스예요. 미국의 소니픽처스인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존엄을 건드린다는 거는 뭐 관계자님도 아시겠지만 뭐 김정은이라고 이름도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못 부르는 정도인데 이제 그 사람 김정은을 암살하고 이제 마지막에 김정은이 헬기 타고 다 터지는데 아무튼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방영하지 말라고 못하도록 이제 막 협박을 하면서 이제 해킹을 시도를 하는 들어가서 이제 그 파일을 지우려고 그 영화 파일을 지우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니픽처스 그에 들어가서 이제 페북이나 이런 걸 들어가서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9.11 테러와 같은 그거 이제 저기 공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김정을 암살하는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 영화 제작사에게 협박을 하면서 그걸 이제 같이 해킹을 했네요. 네네. 뭐 들어가서 해킹도 하고 이제 들어가서 해킹도 하고 뭐 금융 정보라든가 이런 걸 또
훔쳐다가 인터넷 팍 뿌려버려도 소니 픽처스의 정보들이 다 유출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소니 픽처스 안에 있는 직원들이 뭐 컴퓨터를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경영진들한테까지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막 보내면서 협박하고 이제 엄청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니들이 협박을 한 게 니들이 이제 영화를 개봉한 날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뭐 국장에서 테러 같은 것도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영화 인터뷰가 개봉한 날 바로 그 장소에서 보여줄 것이다. 테러를 웃음거리로 이용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쓰디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끔찍한 영화를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계는 공포로 가득할 것이고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9.11 테러로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집이 그 근처라면 아예 멀리 떠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 모든 것은 소니 픽처스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전 세계가 소니 픽처스를 비난할 것이다. 라고 이제 협박성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딱 하나예요. 그냥 9.11 테러를 언급하면서 영화를 개봉하면 그 영화관을 폭파나 이런 테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도 협박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 시간에 개봉하는 시간에 그 장소에 가지 말라. 영화 보러 가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그 영화관이 집 근처라면 아예 멀리 떠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얘기는 폭파시키고 그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이 영화가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 네. 이거 완전한 난리 나죠. 대파문이죠. 이거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북한에 들어가서 수많은 국민들이 봤다. 자기들은 그래도 북한에서 그래도 최고 존엄이고 그렇죠. 신 같은 존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신 같은 존재가 미국에서 사람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참 그렇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거의 뭐 있을 수도 없는. 김정은을 지키는 허위 사령부만 해도 20만이 넘잖아요. 그쵸. 근데 그 20만이 지키고 있는데 그 테러를 당한다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네가 또 성명을 내요. 북한에서 그렇네요, 2014년도 여름에 이제 개봉하기 전에 상영 금지를 촉구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무모한 미국의 도발적인 정신 이상행위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엄청 비난해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무슨 김정은도 한 인간이고 언젠가는 죽는 사람인데. 근데 뭐 죽는다고 얘기 안 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금수산 태양궁전인가 거기다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진짜 그것도 되게 그 화학 재료 그러니까 지금 금수산 태양궁전인가 거기 김일성이랑 김정은 시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방부제를 뿌리면서까지. 근데 그 방부제가 러시아에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좀 그 숫자를 지금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더라고요. 1년 저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피땀 짜가지고 주민들 피땀 짜가지고 이제 시체 정화를 그렇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김일성이도 갖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땅속에 들어가서 캐고 죽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그거 완전히 선전물이잖아요. 완전 그것도. 그렇죠. 선전물이죠. 이게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 전에 북한 해커들이 영국이 영화 제작사인 메모드 스크린을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메모드 스크린도 영국에 있는 영화 제작사예요. 제작사인데 영국 이제 그 메모드 스크린이 이제 관련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어요. 이제 어퍼전트 넘버라고 북한 관련돼서 이제 북한을 배경으로 이제 그 제작을 하고 2018년도에 이제 드라마가 출시되려고 했는데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컴퓨터 공격을 이제 해가지고
저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 이제 투자를 어차피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제 제작비를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공격하고 이제 매 제작자들한테 계속 공격 저기 협박서 메일 보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들의 제작사 말고 제작자 그러니까 저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북한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영국의 핵학 과학자 관련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결론에는 못했죠. 이제 드라마 또 이때도 이제 드라마 비난하는 게 북한을 타도하는 무분별한 행위는 불명예와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스스로 판단할 그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소니 픽처스한테 했던 거와 비슷하게 이제 저기 협박을 하는 거죠. 북한은 어쨌든 성명 하나만은 협박 하나만은 정말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맞아요. 뭐 단호하게 무자비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 내용 문구는 북한에서 정말 그 뉴스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귀에 멋이더라고. 무자비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게 들은 소리 같아 정말. 그냥 어쨌든 뭐 한국하고 미국 사이만 조금 안 좋게 되면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 계례도당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뭐 응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이춘희 아줌마가 엄청나게 많이 했던 대사잖아요. 이게. 그렇죠. 참 하나의 영화고 드라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김정은을 건드리는 일이니까 그 최고의 존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본인들 입장에 최고의 존엄이지.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독재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봐서도 북한이 얼마나 미개한 나라고 저기 그 엄청난 독재 국가인지 뭐 전 세계에 뭐 공개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뭐 사람들은 뭐 혹자들은 뭐 고향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고향 공격한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공격하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북한 김정은이가 김정일 때도 같았겠지만 뭐 해커들을 키우는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정말 해커들이 있으니까 김정은이 영화가 방영이 못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영화들이. 솔직히 북한에 잡혀 들어갔으면 뭐 영국에 이제 과학자가 잡혀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는 인권 탄압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을 못나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이 이 정말 엄청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해킹을 엄청나죠. 이제 뭐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앞에서 나온 로키드 마틴사나 이제 소니 픽처스나 이제 뭐 이제 메모더 스크린, 메모더 스크린 같은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쪽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국제 운행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운행들을 공격해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이제 정치 자금 저기 김정은의 정치 자금을 사용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재들 정말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자라고 이런 애들은 몽땅 다 국방대학으로 보내잖아요. 그쵸? 뭐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데 보내는 게 국방대학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과학자로 키우고 해커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품을 들이잖아요. 북한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품을 들여서 키우잖아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렇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해킹을 이게 사진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게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해킹을 할 수 있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정 같은 애들이죠.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해킹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는 저는 기업들을 해킹하면서 또 우리 탈북민들까지도 해킹을 하잖아요, 북한이. 해킹 많이 하죠. 네, 해킹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당해본 적이 있고. 저는 참 무서운 게 그 바로 이제 어떻게 저거 했었어요, 강 기자님? 저 같은 경우 이메일을 해킹을 했더라고요. 메일을 해킹을 했는데 해킹 당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국정원 쪽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해킹 당했다고.
이게 무슨 해킹을 당했다 해서 메일을 들어가 보라고 해서 보안 네. 시스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며칠 쫙 있더라고요. 이게 한 6차례를 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메일 정보를 다 가져간 거죠. 결국은. 스타트가 참.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받으면 바로바로 삭제해 버리거든요. 메일통에 시통에도 없거든요. 시통도 삭제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때 생각하면 아니 뭐 하는 짓인데 너네 지금 날 해킹해서 뭐 할 건데 너네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북한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너 이거 나를 어떻게 할 건데 해킹을 한다고 참 사실 북한의 해킹 근데 우리가 얕잡아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해킹을 하게 되면 우리 어쨌든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이 그냥 돈이 그냥 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해킹에 대처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잘 대비를 해야 돼.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대비를 하고 이제 그 저기 이상한 메일이나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저도 이상한 메일 오게 되면 요러저러 안 봐요. 저는 안 봐요. 이상한 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올 때 있는데 오게 되면 요러저러 보지 않고 그냥 삭제해 버리거든요. 그냥 삭제해 버리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관들,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도 이런 북한의 해킹에 말려들지 말고 정말 안전한 시스템, 또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해가지고 정말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뭐 기자님 설견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있나요? 글쎄요, 뭐 그냥 그런 거죠. 나날이 갈수록 더 발전해요. 네, 나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애들이 더 악랄하게 아마 할 거예요. 왜냐면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어차피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통치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정말 비싼 롤렉스 시계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사치품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자기들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이제 들여보내고 뭐 지금은 다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올해 12월까지인가 아마 저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는 그 해외에 있는 저기 북한 식당들 다 추방해서 저기 북한 들여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못 하게 되면 통치 자금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통치 자금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그 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비트코인 공유해서 이제 돈을 빼낸다든가 은행 국제은행이라든가 해외 저기 다른 나라 은행들 공유해서 돈을 해가지고 통치 자금을 쓴다든가 더 악랄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가장 그거는 대비를 잘 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제 이상한 메일 같은 거 오면 아예 열어보지 않는 게 좋죠. 근데 그 저기 저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시작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히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저기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네, 우리는 그냥 북한의 해킹에 대응을 해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는 시스템, 그렇죠. 잘 대비를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오늘 또 기자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